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1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저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 건물 바깥에서 소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지금 광화문 일대, 즉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 쪽의 이 태평로를 차지해가지고 시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갔더니 그 넓은 거리가 무인지경입니다. 민노총 시위대가 거기서 시위를 하도록 국가가 집회를 허용을 하고 이 바쁜 평일 시간에 한국에서 가장 붐비는 도로를 내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민노총 집행부 속으로 북한 간첩망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 해군은 오늘 새벽에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우주 발사체, 사실은 탄도미사일입니다만 탄도미사일이 상승하다가 서해 상공에서 1단계와 2단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사실상 공중폭발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걸 놀랍게도 추락 1시간 뒤에 그 잔해 일부를 수거했습니다. 1시간 만에 적이쏜 탄도미사일의 일부를 적각 바다에서 수거한 예는 세계에서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다행히 원통형이라서 해상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던 해군 함정이 가서 주워 올린 거죠. 거기는 보니까 한글 이렇게 명칭도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양면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내부의 적과 싸우고 외부의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싸우고 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 김정은과 연계된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을 협공하고 있는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덤덤하게 그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대통령과 국군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군은 오늘 오전 8시 5분쯤 서해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오늘 새벽에 발사된 북한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서 인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직후에 대비 태세를 강화해가지고 발사체 낙하 예상 지역 주변에 함정을 보내서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군이 북한 발사체를 낙하 1시간 만에 신속 인양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예가 드문 대응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29분 평안북도 동창리 부근에서 남쪽으로 우주 발사체 한 발을 쏘았습니다. 이 발사체는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다가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가지고 발사했다면서, 하지만 천리마-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단계 분리 후 2단계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바다에 추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서해 인근 지역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다가 북한 발사체가 낙하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인양팀을 출동시켜 작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군은 북한 발사체가 이날 오전 6시 29분쯤 발사되어 가지고 7시 5분 무렵 낙하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8시 5분쯤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발사체
일부 물체를 식별했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었는지 아니면 가라앉은 것을 인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발사체의 낙하 지점에 대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즉 한국과 중국의 중간 해역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정 조치 수역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합니다. 이 원통형인 물체의 표면에는 점검문 13이라는 빨간색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낙하 물체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면서 훼손이 많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밀 분석에 들어가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력을 우리가 물증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양한 부유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다에 떠 있었던 것을 주워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한 부유물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의 원통형 연결부라고 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로 표현한 까닭에 대해서는 탄두가 달려 있어야 미사일이라면서 동착리에서 우주 발사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게 탄도미사일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탄두를 폭탄으로 싣고 다니는 데 대해서 그게 인공위성이 붙으면은 그게 뭐 우주 발사체가 되는데, 문제는 쏘아 올리는 그 주체는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고, 이것은 UN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 과학자들 김정은한테 오늘 혼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인데,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과학자들을 혼내지 않는 곳입니다. 북한은 이런 실패를 계속 해가면서 발전시키는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발사에서 실수를 하면은 언론이 막 달려들고 정치권이 거기 가세하고 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면서 하는데, 북한은 이런 미사일 또는 핵실험은 원래 실패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실패해도 그게 결국 실패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게 되고 실패의 축적 끝에 성공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세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오늘 김정은은 이번에 이른바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팀을 불러가지고 격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한국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끈질기게 불량품에서 출발을 합니다. 북한은 핵폭탄이든 미사일이든 처음 실험했을 때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실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계속 거듭하면서 핵이라든지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피 준비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어디로 대피하라는 설명이 전혀 없어가지고 겁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몇십 분 뒤에는 행정안전부가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서울시의 경보령은 오발령이다, 잘못된 발령이다라고 했는데, 이 행정안전부의 이 오발령이라는 말이야말로 오발령입니다. 당연히 북한에서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은 거기에 핵폭탄이 달려 있다고 간주하고 대피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본은 서해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대피 준비 발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해도 미사일 실험해도 전혀 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서울시가 대피 준비 경보를 내린 데 대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핵폭탄이 날라온다고 간주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련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했는지, 특히 문재인 정권 때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는 이야기가 핵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함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던 그런 시절에 익숙해 있었던 국민들이 이번에 서울시가 할 일을 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면은 이거는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는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어디로 숨어야 된다는 그 대피 장소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 대피 장소는 지하시설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는 지하시설이 많아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지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몇 개의 수단이 있습니다. 지하시설이 많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중국 국적자, 일본 국적자, 미국 국적자를 합치면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근 한 100만 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쏘아가지고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려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포탄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서는 막을 사람 없고 한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하는 엄연한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좋은 훈련을 한번 한 셈이 되겠습니다. 하나 아이디어는 이번에 우리 해군이 수거한 북한 발사체의 잔해 그리고 부품을 연구를 한 다음에 저 광화문 광장에 전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을 폭침시켰던 북한의 어뢰 1번이라고 쓰여진 그 어뢰도 함께 전시해 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특히 이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자주 하는 이 민노총, 친북 성향의 민노총 사람들도 그 물체를 보면은, 눈으로 보면은 뭔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